고점을 찍은 물가, 부동산과 주가의 바닥은 이미 찍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자, 지금 이제 미국 물가가 이제 고점을 이미 찍었다고 여러분들이 이미 6월 달부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가가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네, 여진이라고 했죠. 여진.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 올렸던 지금 물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죠. 부동산과 주가의 바닥은 네, 같이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물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 물가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물가가 이제 주춤하다는 얘기는 이미 아니죠. 이거는 제가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미 물가는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여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진. 고물가에 대한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불안하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가라는 부분이 아니죠. 이 금리라는 부분이죠. 금리. 자,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금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망에 따른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이 상황 때문에 금융시장은 아사가 돼버렸습니다. 아사 직전이 돼버렸어요. 자, 이 영향권을 우리가 지금 몸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물가가 이런 CPI 하락을 이제 8%가 무너지다 보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지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급매 물량이 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환율이 59원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14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네, 그래서 물가라는 부분하고 지금 어차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가라는 부분이 한 요소가 됩니다. CPI는 부동산 가격 자체가 포함이 되지 않지만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은 괴를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주가라는 부분들은 사실 물가가 올라가림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금리라는 이 악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거의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침체를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4년 만에 최대로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원화값도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원화 가치입니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상승했다. 네, 원화 가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마찬가지로 가격은 59원이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주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잠깐 보도록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사실은 괴를 같이 하는 것이 금리입니다. 금리. 플러스 물가가 같이 올라가요. 사실은 이제까지 모든 패턴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를 같이 올리게 되는 거죠. 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최고점에 이르게 되면은 물가와 금리와 물가는 주가와 금리와 물가는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은 금리도 최고점에 이르게 되고 물가도 최고점에 이르고 주가도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산 가격은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금리와 물가는 같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까지는 일반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게 되는 거죠. 네, 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이 부분들에서 이제 전고점을 한번 벗기고 이렇게 네, 더블로 지금 무너지게 되겠죠. 네, 상단을 무너지게 되고 나서 우리가 9월 달까지는 저점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9월 전까지는 네, 그래서 9월 30일이 최저점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9월 전까지는 저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명제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명제. 여러분들이 지금 기가 닦게 들었죠. 주가가 하락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 첫 번째 명제가 무엇입니까? 2022년 9월 전에는 절대로 저점이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9월 전까지는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자, 또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이 하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금리라는 거죠. 금리. 오로지 금리라는 겁니다. 금리. 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하락은 금리에서 촉발된 하락인데 이제까지 금리의 상승에 의해서 촉발된 하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절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측. 네,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금리 예측은 안 돼요. 왜? 이거 사람이 지 맘대로 하는 거거든. 방망이 그냥 두들겨가지고 파월이 두들겨서 아니면은 한국은 이창용 총재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금통위 위원도 몇 명 뭐 좀 다수결로 뽑아놓고 자기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예측이 안 되는 게 뭡니까? 변동성은 예측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예측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기간 정도는 제가 알 수 있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뽑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금리라는 부분들이 이게 결정타였다. 이 시장의 핵심은 금리다. 그러면은 금리 시그널이 이제 내려간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 주가는 턴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최저점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 상단 4개서 3천이 돌파하던 시점에서는 급등이 나고 이 삼성전자 고점, 이 주식 계좌 없애라 이 날짜가 있죠. 날짜를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날짜를 안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네, 변화일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락의 최소가 갈 수 있는 하락의 기간은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2022년 9월 전까지는 바닥을 만들 수 없다. 바닥이 불가능하다는 이 명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전부 다 주식 계좌 없애라 다 팔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장의 중심은 무엇이냐? 결국에 말씀드리면 이 금리입니다. 금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로 내렸기 때문에 금리로 올라간다.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 장은 턴하게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율이라고 했죠. 환율. 네, 그러면은 환율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환율 차트도 며칠 전에 뭐 이번 주죠.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고점이 환율에서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양음이죠. 캔들상 우리가 캔들을 보자고 했죠. 캔들. 양음이다. 양음. 네, 양음의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이 패턴이죠. 양봉, 음봉. 이 결국에는 이 상단을 우리가 지지하면서 양봉, 음봉. 그러니까 양음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급나가는 패턴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키를 주고 있는 환율.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율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전 저점을 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가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전 저점을 우리가 깰 가능성은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50%밖에 안 됩니다. 50%. 네, 50%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만약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한번 급락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반대구름이 3번 이어지고 있죠. 반대구름. 여기서 구름이 양운이 어떻게 됐고 있죠? 내려가는 구름이 나오고 있죠. 양운이 펼쳐져야 되는데 내려가는 구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양운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한번 매수 타임은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깬 가능성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50%입니다. 만약에 전저점을 다시 깼어요. 어떤 뭐 대외적인 악재, 대외 변수에 의해서 아니면 큰 악재가 나왔다.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깼는데 환율이 전고점을 깨지 못했어. 만약 예를 들어서 보시면 말씀드렸죠. 환율이 전고점을 못 깼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했죠? 예, 환율이 전고점 못 깼다 그러면은 이 바닥으로 내려온 이 전저점을 이미 다시 깼다고 하는 부분은 페이크다. 가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다이버전스, 휩소, 펠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주식과 부동산에 있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장은 네, 결론과 저점과 정점이란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중간에 페이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페이크. 우리가 그것을 휩소라고 하죠. 정말 여기 바닥이 이랬을 때 턴할 때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다이버전스죠. 네, 그리고 중간에 페이크가 나오고 또 실패. 정말 여기서는 반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거는 실패가 된다. 임페일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변화일 자체는 기준이 되는 것은 자, 여기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일단은 9월 달까지만 네, 주가가 저점을 만들기 전에 9월 이전에 저점을 만들 가능성은 0%라고 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후 대응이 중요하겠죠. 이후 대응. 네, 이후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여기서 다시 와서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양운에서 무너져서 여기 다시 왔다. 아니면 전저점 깼다. 뭐 여기서 샀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의미를 두고 있냐? 이 정고점을 언제 뚫느냐는 겁니다. 이 정고점이 얼마입니까?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3,318포인트죠. 16포인트. 이 정고점을 깨는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럼 이 정고점을 만약에 좀 잘 안 나오냐 이거. 자, 이 정고점을 깨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고점을 깰 때가 주도 종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주도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정고점은 언제는 깹니다. 언젠가는 깹니다. 언젠가는 깨요. 그런데 여기서 사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사느냐. 아니면은 이 시기가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 2100포인트 무너져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여기서 다시 전저점 깰 수도 있겠죠. 네. 환율은 환율은 정고점을 깨지 못하더라도 주가는 깰 수가 있다고 했죠. 환율이 또 정고점을 큰 대내외 악재에서 다시 돌파해서 다시 무너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고점입니다. 정고점. 이 정고점을 깨는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이 정고점을 깬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도주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바닥에 만약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 여기서 바닥에 만약에 이루게 됩니다. 이 바닥권이라는 부분에 이르게 되면은 여기서 강세장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약세장을 주장합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잠깐 들으면은 제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2023년 경기 침체 이게 온다. 네, 그리고 지금 2023년 악재되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죠. 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경제 위기 또 시작되고 전 세계 경제 위기 꼭 이렇게 준비하세요. 또 하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투자적인 어떤 마인드하고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떤 학자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분석하는 마인드하고는 이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투자적인 마인드는 뭡니까?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돈.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니멀 스피리트. 이게 동물적 감각입니다. 동물적 감각. 내가 많이 알고 있냐 아느냐 모르냐 이건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근데 방구석에 앉아서 무슨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로서의 상황을 본다는 겁니다. 항상 뒷북쳐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만 보시면은 모든 것이 너무 어두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반전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래서 완벽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들만 차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닥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닥에 이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라고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꼭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이유죠. 올라가는 이유가 100가지입니다. 100가지. 1000가지예요. 1000가지. 내려가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근데 투자는 무엇입니까? 투자는 무엇이죠? 네, 다음 상황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게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이 전고점을 언제 깼냐는 겁니다. 전고점을 무엇으로 깼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전고점. 언젠가는 전고점 깨겠죠. 언젠가는 전고점을. 네. 그러면 얼마의 가격을 살 수 있냐 이겁니다. 어느 가격으로 무엇을 사느냐. 저는 급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시기를 놓쳤다. 제가 매월 며칠 날짜를 항상 가르쳐 드렸는데 고점과 저점에 대한 날짜를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산 같은 거, 서울 같은 거, 조정 지역 이런 것들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전국적으로 다 풀린다 이런 부분들도 날짜를 항상 중요하게 드렸던 거는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그런데 지금의 시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금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금리와 변동성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고 결론적으로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타이밍을 놓쳤다. 라고 하는 부분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조금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양운에서 한번 급락 파동이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란색 여기 노란색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노란색
네, 그 타이밍에서 한번 노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잡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9월 달까지는 저점이 9월 달까지는 만들 수 없다는 부분은 명쾌하게 100%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전저점을 깨주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월요일날 방송했나요? 화요일날 방송했나요? 화요일날 방송한 것 같은데 8일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50%.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네,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뭐 뒷북 치면서 아는 척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의 50%는 무엇입니까? 수급입니다. 수급. 수요와 공급 물량과 그 다음에 수요 물량. 사실은 공급 물량과 수요 물량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이하로 지금 공급 물량이 나올 때가 2011년도죠. 두 번 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0년에서 2020년 2년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달이 됐습니다. 공급 물량이 완전히 미달이 됐어요. 2011년부터 2013년입니까? 13년까지가 완전히 미달이 돼버렸습니다. 왜 미달됐습니까? 이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거는 IMF가 있었습니다. 1997년, 98년 IMF가 있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되죠? 공급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아파트 폭등하게 됐습니다. 지금 2012년도 최저가가 됐는데 12년도 보시면 공급 물량이 최저가 됐습니다. 그 수요량은 변하지 않고. 그럼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왜 지금 이렇게 지금 공급이 미달됐고 수요가 왜 이렇게 폭증을 했습니까? 수요는 완전히 폭증해버렸죠. 이때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베이비 부모입니다. 뭐 자녀들하고 이게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겁니다. 결혼.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폭발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집값이 급등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2022년이죠. 이게 지금 위기가 한번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2년에서 3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된다? 공급이 말살하게 되는 이 현상이 또 벌어진다는 것이고, 지금의 주택 가격의 하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키는요, 금리입니다. 금리.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다른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과 주식은 다 금리라고 했죠. 금리가 움직인다고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지금에 막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뭐 잠실이라든가 어디 하나 있어. 이게 지금 금매가 떨어졌고 10억이 됐습니다. 10억에. 근데 금리라는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된대. 앞으로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20억짜리 10억의 금매 물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저는 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살 것 같아요. 지금이든 다음 달이든 언제든지. 왜? 지금은 내가 금리 공포 때문에 예산이 안 되는 거야. 총부채 원리금 상황 보시면 DSR에서 뭐 한도 깎이죠. 그러나 지금은 15억 이상도 어떻습니까? 50% LTV 지워지죠. DSR 상관없죠. 어차피 DSR은 다 똑같으니까 공통적으로. 자, DSR 같은 경우는 뭐 잔금, 우리가 보시면은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뭐 그런 상황에서만 지금 DSR이 예외가 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금리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떨어질 거래. 자, 그러면은 이 상황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오로지 금리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이라는 논리는 여러분들 보시면 2025년, 2024년부터 2025년을 또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 전체 시장에서의 하락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살고 싶은 어떤 그나마 내 예산 정도에서의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나마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들이라면은 저는 지금에 나오는 앞으로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금매 물량이 있겠죠. 그것도 저는 이제 내가 실거주 한 채라고 생각된다면은 저는 이것도 노리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금리가 앞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물건으로 한 채 더 산다라는 개념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로지 저는 똘똘이다. 앞으로 10년간은 똘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짓 할까 봐 저는 그게 두려운 거죠. 이 사람 한은 총재예요. 미국 물가를 왜 봅니까, 이 사람이?
이 연준이에요. 이 사람이 연준 의장입니까? 이 사람이 그 자꾸 이 사람 자꾸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미국 물가 한 달만 봐도 알 수 있어. 한 달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사람이 금리도 올린다는 거예요. 가능성. 이 뭐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경제적인 어떤 실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3%까지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뭐 실물 경제라든가 지금 이제 가계, 지금 소비 아니면은 기업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봐도 저는 이 사람의 논리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지금 무슨 간첩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 또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미국 물가하고 우리나라 물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자, 이 사람이 가장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다. 위험 요인,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이 사람이 위험 인물 중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1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놓고 두고 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금리가 오로지 이 시장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한다면은 자, 이 부분은 저는 완벽하게 매돌 매치라고는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전까지 계속.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